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좀 해결되는 듯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듯 그런 가운데 이제 중국의 성장률 부진이 시장에 다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 흐름들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화들 오늘 챙겨봅니다. KB증권 채권전략팀 김상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성장률 얘기하기 전에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내렸습니다. 이후에 채권시장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또 올해 금리를 추가적으로 혹은 뭐 내년 언제쯤 내릴 가능성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 10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25bp나 했습니다. 이는 2016년의 이제 가장 낮았던 수준과 이제 같은 그 수준이고요. 이제 인하를 하고 나서 채권 시장의 관심은 뭐 인하는 대부분 예상이 되었던 내용이고, 만장일치냐 아니냐,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가 인하에 대해서 좀 시그널이 있냐 여부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만장일치는 아닐 것이다. 매파로 알려진 이제 이령 위원이 계속 좀 반대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더 이제 한 분이 더 이제 반대를 하면서 6대 1이 아니라 5대 2로 나왔다. 예, 맞습니다. 그 중립 성향으로 알려진 이제 임지연 의원이 반대를 하면서 시장 이제에는 좀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금리는 상승했고요. 사실 이제 금통위 전부터 이번 인하는 뭐 반영이 되었지만은 추가 특히 연내 그리고 뭐 내년 1분기까지도 이제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반신반의하는 좀 인식이 있었는데 이 반대 소수기들 2명이 나오면서 내년 1분기 인하를 하더라도 내년 1분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금리는 국고채 3년물이 이제 1.3% 후반까지 상승했고요. 인하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시장 금리는 상승했고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문구라든지 이제 한은 총재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올해 2회 인하했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인하 효과를 좀 보면서 추가 뭐 조정 여부를 좀 판단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브렉시트 얘기하겠습니다. 브렉시트도 이제 파운드의 외환시장에서 보면 파운드에 영향을 주고 달러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원화까지 이제 연쇄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매듭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다시 좀 내년 1월까지 이연되는 분위기인데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기대로 파운드가 4일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원화도 좀 강세로 1,180원 밑으로 이렇게 하락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또 이번에도 뭐 그러니까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는 좀 줄었지만은 그렇다고 뭐 이렇게 명확하게 해결도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내년 1월 말 정도까지 이렇게 좀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파운드와는 약세를 보이고 우리 원화도 지금 아마 1,180원 위로 다시 이제 좀 상승해서 이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입장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주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뭐 또 이게 바로 해결 기미도 보이지 않고 적어도 또 한 석 달 정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브렉시트의 이제 그 시장 영향은 뭐 현재 그 가격 환율이나 이런 가격 수준이 해서를 중심으로 좀 등락을 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파운드화나 유로화가 조금 통화가 강세를 보여주는 게 좋죠. 그래야 이제 달러의 좀 강세를 좀 막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원화도 약세를 좀 탈피할 수 있을 텐데 유로존이 뭐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뭐 미국도 좋아서 달러 강세가 아니라 여타 통화가 워낙 약하니까 상대적으로 강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우리 환율이 주목되는데요. 1,180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1,178원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략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당분간 갈 가능성이 높나요? 대외 요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브렉시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통화 정책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외부 요인 이제로서는 뭐 현재 환율 수준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향후 이제 국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이제 중국의 이제 위안화. 지금 위안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중국 성장률이 지금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위안화가 원화에 얼마나 연동되는지 그리고 국내 이제 남은 이제 올해 경기에 대해서 전망 이 부분이 원달러 환율에 좀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뭐 사실 해결된 건 없는데 생각보다는 1,200원 밑에서 1,180원, 70원 아래쪽으로 좀 원화가 강세로 좀 밀고 내려오네요. 그럼 단기적인 요인은 어떤 걸로 보세요? 가장 큰 것은 이제 그 1,200원을 상회했을 때에 이제 가장 우려였던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네. 전 세계가 이제 소위 그 아래 공포가 이제 커졌죠. 이제 보면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무역 협상을 통해서 조금 완화가 되었고 브렉시트도 어쨌든 뭐 조금 해악은 피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전 세계 경제나 무슨 정치적인 이벤트로 우려가 되면은 달러가 강해지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누그러지면서 원달러 환율 조금 이제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중국 성장률 얘기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걸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 흐름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주식 시장도 그렇지만 사실은 채권 시장은 좀 무게감 있게 이런 걸 반영해 가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은 뭐 그때그때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데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경기 부진의 요인들은 금융시장,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성장률이 사실은 뭐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률 자체는 낮아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일정 부분은 또 받아들일 수 있는데 뭐 하도 뭐 27년 만에 최저치 막 이렇게 예, 얘기를 예. 하니까요. 뭐 또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판단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논란이 많죠. 이제 보면 예. 이 수치에 약간 조금 신뢰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논란은 많지만 어쨌든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제 6%라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빅 피겨라고 하죠. 이제 그 8%에서 7% 밑으로 내려왔을 때, 예. 예, 그리고 7에서 지금 이제 6%대로 내려왔는데 속도가 좀 빠르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올해 초 이제 무역 분쟁이 좀 잘 될 것 같다가 다시 이제 재발됐을 때만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중국 경제, 미국보다는 중국 경제 성장률 숫자에 더 영향을 미칠 텐데 이걸 이제 그 중국이 이제 인정을 하고 발표를 할 거냐였죠. 이제 보면 그 부분이 좀 관심이었는데 어쨌든 그 6%로 발표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은 조금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 향후 이제 조금 더 관심은 내년에 이제 중국 성장률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중국의 성장률이라는 건 이제 그 양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네. 예, 어느 정도 이제 밴드로 좀 발표를 하는데요. 예. 내년에 일단 소위 그 6 밑으로 5%대로 발표를 할 거냐인데 지금 이제 이번 6%로 발표되면서 국내외에서는 이제 그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밴드로 발표할 때 이제 하단을 얼마 정도로 발표할 것인가. 예, 그리고 결국은 이제 중국도 예전처럼 고성장 국가가 아니라는 걸 이제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그 속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위안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이 시장에 좀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은 이제 한 6% 중반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가지고 가겠다는 게 지금 기조잖아요. 근데 이제 6% 중반, 중후반을 이제 못 맞춘다는 게 문제고요. 연말 되면 이제 경제 공작회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내년에 그림들이 좀 나오겠죠. 역시나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는 미중 간의 무역 긴장, 갈등인데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모든 다른 시장의 여파가 지금 있는 건데 1차 협상 체결에 대한 이후에도 지금 여러 논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제 에이펙 회의 때까지 종결이 좀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세요? 뭐 단정을 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국내외 특히 해외에서도 사실 해외 IB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조금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그 백악관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재선을 위해서는 이 협상에 사인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전해졌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보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이게 다시 파국을 맞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협상의 진전이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대 그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기대가 컸다가 또 기대만큼 뭐 진전이 있더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시장은 실망하고는 있었는데요. 그런 양상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에이펙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얘기를 했죠. 시진핑 이제 주석이 와서 이제 직접 만나서 뭐 만나에 사인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여기서 그러면 이제 뭐 이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 그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라는 측면에 좀 의의를 더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워낙 뭐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요. 시장의 이번 달에 가장 큰 관심은 이제 미중 간의 고위급 협상과 함께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입니다. 당초에는 이달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았었는데 또 며칠 돌아가는 거 보면 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예. 지금 그 미국 선물 시장이나 이런 데 반영된 기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하 쪽으로 조금 더 기울었고요.
한 70에서 80%대, 뭐 그 일부는 그 이상으로 조금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 이번에 인하를 하더라도 이제 그 추가 인하, 그러니까 총 몇 회냐가 이제 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그 2회를 인하했고 시장에서는 이제 4분기를 좀 예상하다가 10월로 조금 더 당겨지는 양상입니다. 근데 이번에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3회가 되죠, 이제 보면요. 이제 이 3회는 예전에 뭐 시장에서도 그렇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소위 이제 그 보험성 인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무역 분쟁이나 미국 경기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건가? 그러면은 뭐 시장에 오히려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는데 연준 전도표나 이런 걸 봐도 추가 인하를 1회 이상은 또 연준 내부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이 끝이고 내년에 없다, 향후 없다 이런 인식이 되면은 어쨌든 이 부분은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인하보다는 후에 그 향후 이제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장이 괜히 뭐 또 기대감이 먼저 앞서가서 김치국물 마셨다가 안 되면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혜로운 연준의 파월의 이제 조금 시장을 알지 않겠습니까? 파월도 처음에 이제 옐런도 그렇고 파월도 그렇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헛발질 몇 번 했고 시장에 이제 생일 좀 아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경기나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올해는 채권 투자에서 정말 투자하신 분들은 재미를 꽤 많이 봤잖아요. 근데 다만 채권 수익도 이제 좀 어렵다. 그런 얘기도 좀 있어서요. 어쨌든 채권에 대한 비중들은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쭉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뭐 단기 투자자, 뭐 채권을 단기 투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꽤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근데 향후 이제 금리 인하, 국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인하 판단 자체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해외도 그렇다고 여기서 뭐 굉장히 인하 폭이 더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내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저희는 금리가 더 많이 하락해서 추가 수익 발생 뭐 가능 그 폭은 크지 않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국내 입장에서는 이제 좀 주요하게 돼야 될 이제 남은 이벤트는 다음 주에 국내 3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정부나 한국은행이 2.2% 정도 예상했다가 아마 이것이 좀 어렵고 2% 수준으로 낮춰질 수 있다. 이 부분에 이제 만약에 예상보다 더 하회한다든지 좀 내용이 안 좋다면은 올해는 아니고 이제 내년에 앞서 말씀드린 뭐 추가 인하 기대 정도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석, 최근의 경제 흐름들 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채권시장, 금융시장의 반응들 살펴봤습니다. KB증권 김상훈 채권전략팀장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마켓온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